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웃으시죠? 요새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탄력 받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네. 현재 몇 명이죠? 234명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766명 남은 거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1000명이? 저희가 올해 초에 세 자릿수가 됐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사실 한 주에 뭐 한 두세 명 늘면 많이 늘던 거였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뭐 두 자릿수까지도 지금 구독자가 늘고 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뭔가 뿌듯하네요. 네,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저희는. 그렇죠. 네네. 댓글도 진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그 예전 방송들 좀 조회수 많이 나오는 방송들을 몇 개 봤는데 네.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사랑받고 있어요, 저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또 열심히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쌤이고요.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먼저 웹툰 방송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좀 웹툰이라고 하긴 뭐한 만화죠. 네, 정말 전설과 같은 배털이라는 그렇죠.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만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 국민이 인정하시는 한화 팬 아니십니까? 또 전 국민이 인정하는 건가요? 방금 또 졌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진짜 별 스포츠 만화를 다 본 것 같아요. 뭐 장르 체조 만화 이런 것까지 봤거든요. 기계 체조하는 만화.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부분의 그런 스포츠들 만화는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뭔가 좌절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팀을 위해서 뭔가 팀 스피릿으로 함께 나아가는 개인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는 뭔가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는 그런 스포츠 만화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스포츠 만화는 사실 좀 스포츠 만화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새로운 장르의 스포츠 만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목은 원아웃이라는 만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작가분의 성함은 카이타니 시노부라는 작가분의 원아웃이라는 만화고요.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야구 만화입니다. 근데 야구 만화인데 기존의 야구랑은 정말 다른 만화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된 작품이고요. 총 20권 가량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카이타니 시노부라는 작가는 1967년생이시고요. 학부는 전자공학부를 졸업하셨다고 해요. 엔지니어셨다고요. 그래서 그 제지회사, 종이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회사에는 보통 투잡을 하면 안 되니까 비밀리에 뭐 공모전에 참가를 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되셔가지고 1994년도에 만화가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대표작은 아마 이건 아실 것 같아요. 라이엇 게임. 들어봤어요. 네, 라이엇 게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거는 약간 좀 심리, 뭐 도박 만화의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만화도 대표적인 도박 만화인데, 근데 그가 좀 차이가 있다면은 도박묵시록 카이지는 인간의 정말 밑바닥을 보여줘요. 도박 중독자들을 보여주죠. 그렇죠. 도박으로 인간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라이엇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인간은 선한 존재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은 결국 돌아온다 다시. 착한 마음을 내재하고 있다. 약간 그런 식의 만화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라이엇 게임이라는 만화를 보시면은 그 옛날에 유행했었던 그 TV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게임. 그렇죠. 저는 사실 더 지니어스를 보고서는 라이엇 게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네네. 약간 그런 근데 뭐 거의 똑같은 게임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비슷한 포맷으로 그런 식의 게임을 진행하는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 면에서는 항상 굉장히 호평을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림체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또 이분께서는 좀 특이한 이력이 그 원피스 작가분 있으시잖아요. 오다 H로 이분이 이 작가의 어시스턴트로 있었다고요. 원피스 작가가 뭐 약간 심리적인 그런 도박에 있어서도 기술을 타짜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의 심리 그거를 되게 파고드는 약간 그런 스토리를 주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아웃이라는 만화의 그 소개 글은 약간 이래요. 열정과 근성으로 다져진 야구 만화에 대한 반기.
흔히 그쵸. 얘기하는 야구 만화는 정말 열정, 그렇죠. 에이스의 근성, 뭔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H2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아웃의 주인공은 토쿠치 토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토야라고 할게요. 토야. 이 토야라는 친구는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서 일명 원아웃 승부를 하는 야구 도박사예요. 근데 이 원아웃 승부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원래 야구는 9명이서 하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도박이기 때문에 투수 1명, 타자 1명이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공을 던지고 공을 칩니다. 공을 못 치면 투수가 이기는 거고 공을 치면 타자가 이기는 겁니다. 3번? 네. 3번.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원아웃이 되려면 스트라이크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선 또 그 승부를 보면서 돈을 거는 거죠. 네. 뭐 약간 그런 식의 일종의 야구 도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토쿠치 토야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뭐 백전백승의 승부사예요. 투수인데. 네. 근데 이렇게 백전백승의 투수이면은 강속구를 던질 것 같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못 치니까. 근데 직구밖에 못 던져요, 이 친구는. 직구밖에 못 던지고 구속도 한 120km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반적인 프로야구 선수가 좀 공이 빠르다고 하면은 150km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120km면은 뭐 거의 일반 중학생? 야구 선수라면 중학생 정도만 돼도 120km는 나올 것 같아요. 네, 혹은 뭐 좀 사회인 야구에서 좀 잘 던진다 하면은 120km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출 정도가 그 정도 던지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승부에서 이깁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타자의 심리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나마 컨트롤은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는 완벽하게 던질 수 있는 그 투수이고 그리고 나중에 좀 비밀이 밝혀지긴 하지만 공의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구공이 투수의 손에서 떠나가지고 포수의 그 글러브에 꽂힐 때까지 공이 회전을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자기 슬로우 카메라로 보면은. 근데 공의 회전수를 줄이면은 그게 살짝 떨어져요, 공이. 힘을 못 받으니까. 회전수가 아예 없는 공은 너클볼이거든요. 근데 이제 회전수를 그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일종의 약간 체인지업처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회전수를 높이면은 공이 솟구친다고 해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트릭을 줄 수 있는 약간 만화적인 설정인 거죠. 실제로 이런 공을 던질 수 있는 프로 선수들은 정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마다 고유의 투구의 회전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떨어뜨리냐 올리냐의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3개인 거예요. 그 직구 하나. 네. 그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변화구인데 네, 체인지업이고 네. 올라가는 게 뭐죠? 원래 그런 공은 없어요, 사실. 라이징 페스티벌이라는 구종이 있긴 한데 뭐 살짝 이제 떠오르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포물선을 안 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네요. 맞죠. 근데 이제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하면은 언젠간 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네, 근데 그 가위바위보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친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 재밌네. 네네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오로지 돈이 가장 중요한 친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던 도중에 이제 리카운즈라는 프로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레전드인데 한 뭐 30대 중후반인 야구 선수인데 이 팀의 레전드지만 우승은 한 번도 못했어요. 마치 하나 이글스로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레전드 선수가 오키나와로 개인 훈련을 왔다가 이제 그런 야구 도박이 펼쳐지는 현장을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러더니 이제 뻔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야구를 모독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고선 이제 그 토야라는 친구와 이 레전드가 1대1의 승부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본스럽다. 네. 아니다, 여기만 일본스러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서로의 야구 인생을 건 승부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레전드가 이기면 너는 다시는 이 도박 야구를 하지 말아라. 네. 대신 저기 토야가 이기면은 나는 오늘로 야구를 접겠다. 은퇴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둘 다 이제 그만둬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의 야구 인생을 건 승부죠.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3타석 승부를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좀 큰 게 걸려있는 승부니까 한 타석이 아니라 그러면 3아웃 승부죠. 투수가 불리하잖아요. 근데 3번 중에 한 번만 쳐도 타자로서는 사실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9번 들어서면 타자가 100% 유리한 거 아닌가? 그렇지만 토야는 이제 자신 있게 수락하는 거죠. 너는 어차피 내 공을 칠 수 없다. 주인공 보정이 있으니까. 네. 오케이. 투아웃까지는 정말 공에 손도 못 대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어설프게 첫 타석은 보내버리고 왜냐하면 탐색을 한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파울은 노인정이죠. 파울은 노인정이죠, 당연히. 네, 안타성 타구를 쳐야 됩니다. 네. 네, 뭐 땅볼이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타석이 되니까 이 레전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이 공을 못 치겠구나. 그래서 고육지책 끝에 몸쪽 승부를 유도해서 공에 몸을 맞아버려요. 그래서 근데 모두가 이건 반칙이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토야마는 인정을 합니다. 결국 내가 진 게 맞다. 그래서 내 팔을 꺾어라 하고 팔을 내밉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레전드가 팔을 딱 잡더니 너는 프로로 가야 된다. 아주 데리고 가서 이제 리카운즈에서 네.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몇 같습니다. 살이에요 주인공이? 주인공은 정확한 나이는 안 드러나요. 한 20대 20대, 네, 20대 한 뭐 중반 정도로 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리카운즈라는 이제 프로팀으로 데려가서 네. 야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토야라는 그 친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에요. 네. 구단주를 찾아가서 이번엔 이런 계약을 제안을 합니다. 나랑은 그냥 일반적인 연봉 계약이 아니라 원아웃 방식의 계약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타자 한 명을 아웃시킬 때마다 5천만 원은 달라. 인센티브를 달라. 네, 5천만. 나는 기본금은 없어도 좋으니까 한 명을 아웃시킬 때마다 5천만 원씩 달라. 대신 내가 1점을 빼앗길 때마다 5억 원씩 내겠다. 5억? 네. 오케이. 네네. 보장을 한 거예요. 원래 500만 원, 5천만 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결국 타자 10명을 아웃을 시켜도 1점을 주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내보내면? 네. 아니요. 1점. 1점. 네, 점수를 주면. 근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수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계약이에요. 그렇죠. 한 경기에 뭐 2, 3점만 줘도 15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구의 아웃카운트가 총 27개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거를 다 잡는다고 해도 3점만 줘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뭐 구단주는 뭐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어. 우선 당연히 오케이를 하죠. 네. 왜냐하면 구단주도 약간 좀 정상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구단주는 어떻게 하면 이 야구단을 팔아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만년 꼴찌팀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계약을 하고서는 근데 토쿠치 토야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승부사기 때문에 또 타자를 다 잡아요. 한 점도 안 주고 퍼펙트 게임을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그럴 정도로. 오케이. 네, 물론 이게 야구적인 설정이잖아. 그렇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타자를 잡아가면서 어떤 심리전을 사용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명당 5천만 원이니까 10명만 잡아도 한 경기에 5억이에요. 그러니까 토쿠치 토야의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구단주가 그래서 이 토야를 방해하려고 가지각방법을 모두 동원합니다. 뭐 상대팀의 약점을 알려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얘 그 점수를 잃게 하려고. 근데 그때마다 그거를 다 극복을 해요. 아주 얍삽한 방법으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이게 정당당당한 야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예를 들어서 뭐 마치 손가락이 뭐 멍든 것처럼 이렇게 부상당한 것처럼 하고서는 경기에 출전을 하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그것 자체도 페이크였고 뭐 그런 약간 야구를 무대로 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의.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즌 1은 그 토쿠치 토야와 구단주의 싸움입니다. 거의. 어떻게 하면 토쿠치 토야를 망가뜨리려는 구단주의 음모와 그거를 그렇지. 극복해 나가는 이제 토야의 움직임이 있고요. 근데 결국 못 이겨요. 누가? 구단주가. 약간 정치 만화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토야가 이제 연봉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구단주가 결국 구단을 매각해 버려요.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네, 그래서 매각을 하는데 그 구단을 토야가 삽니다. 그 돈으로? 네,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즌 2가 시작이 되는데 모든 선수의 연봉제를 다 원아웃 방식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좀 여기서부터도 좀 되게 재밌는데. 네. 모든 선수의 기본급은 제로고 네. 대신 야구 관중들이 입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팀은 진 경기에 대해서는 티켓 값을 받지 않겠다. 이긴 경기에 대해서만 대신 2배로 티켓 값을 내라. 근데 그러면 선수들의 연봉을 어떻게 정해지냐? 그러면 그 티켓이 있거든요. 티켓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직접 이 경기의 MVP를 뽑아가지고 적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받은 비율만큼 얻어가는 겁니다. 연봉을 매 경기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인센티브가 바로바로 꽂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그런 장면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걸 그리고 싶었나 보네요. 야구라는 것 자체도 어차피 결국엔 프로라는 게 네. 매번 연봉 협상이나 FA 기간에 그런 얘들이 나오잖아요. 얼마 받았다, 얼마 인정을 해준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도박이 아닐 뿐이지만 그렇죠? 프로 세계는 사실 돈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프로는 돈으로 말하는 거죠. 네. 이게 명언이죠, 명언. 네. 그거의 핵심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이름을 적어내는 것조차도 네. 한 만큼 받아가라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만화의 야구 만화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인공은 강속구 투수예요, 보통. 두 번째는 이 강속구 투수의 노력이나 근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주인공은 항상 성공을 해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법칙을 모두 무시하는 게 원아웃이라는 만화입니다. 보통 일본 만화를 대표하는 게 그거죠. 열혈 근성 소년. 그렇죠. 갑자원을 향해서 달리는 열혈 야구 소년. 그렇죠. 이런 기존의 야구 만화를 완전히 부정하는 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의 회전수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또 중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인간의 그 선한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리카운즈가 우승을 해요. 네. 우승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경기, 그 일본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던지기 전에 토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팀이라면 내가 잠시나마 계속 머물 수 있을 팀일 줄 알았다. 근데 역시나 나는 떠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와서 우승만 시켜주고 떠나버립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건. 오케이. 자기는 이제 그런 사람과의 정, 그런 소통, 그런 거와는 좀 안 맞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런 어쨌든 야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토야라는 사람은 그 원아웃이라는 1대1 방식의 게임만 해오던 사람이니까 이런 뭔가 우정과 그런 팀워크와 그런 스포츠와는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외로운 늑대다.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끝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기존의 야구 만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그런 수싸움. 그렇죠. 근데 그 야구의 뭐 기본적인 룰만 아시면은 사실 보셔도 큰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으면 더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야구 팬들이라면 네. 그런 만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물론 이게 좀 정식 야구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야구를 모독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화는 만화일 뿐이니까. 그렇죠.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한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아웃이라는 만화였고요. 네. 방송 이쯤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컴팩트하게. 네. 방송 딱 끝났네요. 네. 오늘 다음 주에는 다시 우리나라 웹툰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트라우마 극복기인가요 또? 아니요, 좀 다릅니다. 네. 의도적으로 좀 그런 만화는 당분간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런 만화 아니고요. 네. 어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기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